빠르게 진행하고요. 자, ETF 개념 볼게요. ETF 상장 지수 펀드, 영어로 하면 Exchange Traded Fund인데요. Exchange라는 거 여러분들 뭐 많이 들었죠? 어디 봤어요? 공항감이 있잖아요. 공항감 환전, 그죠? 환전 우리 Exchange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교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Exchange를 아시겠죠?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드는 뭐겠어요? 거래 교환인 거예요. 교환하면서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하면 교환이 되는 거죠. 이걸 나누는 펀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를 어디다? 특정 지수를 추정하는 거다. 특정 지수, 뭐 나스닥, 혹은 뭐 코스닥, 혹은 코스피, 혹은 다우존스, 아시겠죠? 이런 지수에 추정하도록 만드는 형식의 넷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ETF 특징이 뭐냐면 여러 종목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는다는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 이따 잠깐 설명을 또 하겠지만 빨리 가겠습니다. 일단 뒤에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여러 종목을 모아놓고 그 여러 종목을 모아는 어떤 투자를 종목을 넣은 투자 바구니라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 바구니 아시겠죠?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을 만들어 놓은 뭐다? 주식 바구니. 말이 좋네요, 갑자기. 그죠? 주식 바구니. 담는 거예요, 담아서 또 담겨져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골라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간 매매 가능. 그 다음에 소액으로 분산 투자 가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 비싸요. 그죠? SK하이닉스 한 단가가 비쌉니다. 하지만 이렇게 ETF로 묶여진 상품들은 단가가 좀 더 싸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하나 사면 200인데 그죠? 나는 200만원 밖에 없는데 한 종목은 너무 그래. 그럼 뭐 25,000원짜리 뭐예요? ETF 사서 그죠? 2만원짜리 ETF 사면 몇 개 살 수 있는 거예요? 100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20. 자, S&P 500 ETF 한 주 매수는 뭐다? 미국 대표 기업 S&P예요. 500개가 있는 기업이 묶여져 있는 펀드의 하나를 매수했다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되시겠죠? 다음 넘어가 볼까요? ETF는 왜 만들어졌냐?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였어요. 개별 주식 투자의 한계입니다. 개별 주식 투자의 한계. 자, 100만원 투자. 삼성전자 매수. 하지만 삼성전자가 떨어졌어. 그러면 손실이 큽니다. 왜? 한 종목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크겠죠. 그런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현대차, 네이버, NG전자를 어떻게 돼요? 모두 매수한다. 그죠? 분산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분산 투자 효과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내가 100만원을 가지고 삼성전자 하나만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몇 종목이에요? 한 5종목씩 뭐 20% 비중을 둬서 100만원을 가져가면 삼성전자가 좀 빠지더라도 현대차, 네이버가 올라와 주면 그만큼 손실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분산 투자가 되기 때문인 거겠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즘 같은 장은 사실 분산 투자보다는 뭐예요? 요 두 자, 현대차까지 끌까요? 오늘 네이버 많이 올랐는데 LG전자는 됐고, 아이고, 그죠? 이렇게 세 종목만 몰빵했었어도 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아시겠죠? 친구 한 놈이 현대자동차 갖고 있는데 뭐 걔도 뭐 수익률이 지금 뭐 어마어마해요. 한 종목이 좀 몰빵했을 때가 좀 대세 상승에서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뭐다?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ETF 목적? 개인이 쉽게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라는 거예요. 개인이 쉽게 분산 투자. 개인들이 모든 섹터와 모든 영역들을 다 알 수는 없고 각각의 회사의 정보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죠? 다 공부하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전문가들의 추천이라든지 증권사들의 측근을 받겠죠. 그렇죠? 이것들을 예전에는 펀드가 상품이 모여져 있으면 그 애들이 다 만들어 놓은 상품에다가 그냥 투자만 하는 건데 요즘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속속히 다 들여다보고 어떤 게 좋은지 어떤 얼마만큼의 비중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쉽게 한 종목을 사더라도 그 내가 한 종목의
비중이 여러 종목들로 분산으로 투자된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ETF는 지수 추정한다. 아까 얘기했죠? 지수란 인덱스인데요. 시장의 평균 성적표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나가 왔다 갔다 만약 5%면 5% 내려왔어요. 그럼 5%겠죠. 올라가면 5%면 5%인 건데 시장 평균은 뭐예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200 종목들이 오늘 올랐던 게 삼성전자는 5%지만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코스피 200이 삼성전자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하지만 삼성전자 손실이 좀 적은데 코스피 200의 종목들이 좀 손실이 크다 라는 거면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평균 성적표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분산 투자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용도로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피 200입니다. 한국 대표기업 200개고요. 코스피 200 ETF, 코스피 200과 비슷하게 움직이도록 운영. 즉 상품 이름이에요. 코스피 200 ETF가 코스피 200의 지수에 연동을 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름이 코스피 200 ETF입니다. 이런 종목의 보통 비중이 어떻게 돼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25%, 하이닉스가 8%, 현대차가 3%. 이거 예전 자료예요. 지금 자료 아닙니다. 네이버가 2%. 그 다음에 뭐예요? 기타 196개 종목이 62% 정도로 설정이 됩니다. 이 비중은 다 비슷해요. 뭐 조금씩 증권사나 운용사들이 바꾸긴 하겠지만 이렇게 200개 정도의 가까이 비중을 좀 둬서 이거에 대한 평균치를 가져가는 게 바로 ETF 상품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종목을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어떤 종목으로 보면 좋을까? 그냥 편하게 우리 들어간 종목 볼까요? 이렇게 크게 나오네 갑자기 이거는. 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다 코스피. 이거는 단일 종목이고. 다른 거 보자. 뭐가 있을까? 좀 목표가 많은 거 볼까? 자, 이제 코덱스 코스피죠? 코덱스 코스피인데 종목이 안 나와. ETN 한번 볼까요? ETN? 뭐 이때 똑같은 건데. 자, 미래에셋 ETN입니다. ETN. 이런 것들도 이제 뭐예요? 결국에는 코스피 200에 연동되어 있는 ETN인데요. 이것들도 결국에는 그 종목들을 추정해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2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인버스로 가는 경우는 또 그것도 2배로 보시면 되는 거고, 물론 정배로 가는 것도 있어요. 정배로 가는 것도 있고, 2배로 가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3배가 없지만 미국에는 3X도 있어요. 3배짜리도 있습니다. 3배짜리. 이런 것도 다 ETF로 가는 겁니다. 일반 종목들로는 2배, 3배로 갈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를 이용하면 2배, 3배로 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바로 설명할게요. 그럼 ETF는 왜 아니지, 이건 넘어갔지. 그래서 주식 ETF가 있어. 국내 주식 ETF가 있고요. 미국 주식 ETF, 채권도 있습니다. 채권 ETF, 국제 회사채, 원자재 ETF도 있습니다. 원자재, 금, 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접 투자가 힘들죠. 금 관련된 상품들도 있긴 하지만 이런 ETF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금과 은 같은 원자재 사용할 수 있고, 테마 ETF도 있어요. 요즘에 2차전지 ETF 알고 계시죠? 2차전지 ETF, AI ETF, 반도체 ETF, 전기차 ETF 등등 많은 ETF가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비싼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 그래서 ETF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고, 하면 ETN 바로 가겠습니다. 자, 상장 지수 증권이에요.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권입니다. 신용거래, 채권, 채무증권이 줄여서 채권이에요. 채권, 신용거래. 자, 아까 ETF 같은 경우는 지수를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실물을 보유해야 되는 거예요. ETF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ETF는 운용사가 그 주식을 비중을 두는 만큼 구매를 하는 겁니다. 매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수를 하는 거고, 이 ETN은 뭐냐? 어떤 특정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금융상품이에요. 기초지수 수익에 연동하여 수익직을 약속하는 것으로 ELS의 구조가 단순하고 만기 이전 반대 매매가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ETF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실물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가져가고 자신들이 이제 벌어들인 수익으로 주는 건데, 이거는 실물을 보유하는 건 아니에요. 실물 보유하는 거고, 그냥 지수가 만약에 코스피 200이 있으면 코스피 200이 따라가는 것만큼 우리도 따라갈 테니 거기에 대한 수익이 나면 주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실물은 없어요. 신용입니다. 신용. 만기 이전에 반대 매매. 이 ETN 같은 경우는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 아시겠죠? 이거는 보통의 이제 운용사가, 증권사가 만들어내는 제품이기 때문에, 상품이기 때문에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기 이전에 어떻게 해요? 끝내야겠죠? 만기가 되면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ETN 이름이 있어요. ETN-A, ETN-B, ETN-C, 뭐 D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같은 이름으로 A, B, C, D가 나왔다는 얘기는 만기가 벌써 A 하나 끝났고 B 끝났고 C 끝났고 D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번째로 또다시 한번 만들었다. 그래서 좀 시작할 때도 단가가 다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만기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ETN의 특징, 실제 자산 보유 의무 없다. 증권료가 수익률을 보장하는 거죠.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 소액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아까 여기 보시면 이거죠. KB 레버리지, 예, 코스닥 150 선물 ETN입니다. 저 K가 붙었죠. K. 이제 K 번째란 얘기겠죠. K 번째 얘기란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실 때 뭘 봐야 되냐면 어디 갔어? 잠시만요. 종목이 어디 있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회사 의견이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나와. 여기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HTS를 보시면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각 그 종목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요. 그죠? 종목이 나옵니다. 종목이 나오죠?
자, 이 회사를 보시면, 이 종목을 보시면 지금 레버리지 코스닥 보시면 기초지수가 코스닥 150입니다. 150개의 기업을 따라가는 지수인 거고, 이거 ETN, 그리고 이거를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는 이제 두 배를 추정하는 거겠죠. 보시면 상품 계열을 볼까요? 상품 계열을 보면 여기죠. 레버리지 지수고, 그 다음에 만기일 보이시죠? 만기일 2027년 10월 18일 만기일이 있다.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뭐 매도하고 하는 거는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 그 다음에 이따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유동성 공급자는 여기는 KB증권이에요. KB증권. 왜? KB잖아요. 이름이 KB죠? KB는 KB증권이에요. 그 다음에 뭐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거는 미래에셋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동성 공급자나 증권사를 좀 보시면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 좋은 회사가 또 수익 잘하는 회사가 하면 좋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소액으로 분산 투자 가능 예시입니다. 금 가격 ETN이에요. 금 가격 관련된 선물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 선물을 추정하는 ETN을 만들었다고 치면 금 가격에 대한 원자재 선물이 올랐을 거예요. 10%가. 그러면 얘도 비슷하게 10% 가격대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약속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실물은 없더라도. 이해되시겠죠? 다시 정리하면 ETF는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 ETN은 실물은 없지만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기초지수 올라가는 따라서 수익률을 주고, 마이너스면 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런 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N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러면 자, ETF 핵심이 지수와 수익률 차이가 발생합니다. 운용 과정에서. 아시겠죠? 레버리지라는 것도 인버스는 다 이제 나중에 로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서 지수와 수익률 차이가 생겨요.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자 하는 거고, ETN은 증권사 수익률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목표 지수를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ETF 여러분 하시면 아마 느낄 거예요. 이거 왜 단가가 왜 이래? 어제 오늘 5% 올랐으면 이거 2배짜리면 10%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10%가 안 오는 경우가 많죠. 어떤 약간의 괴리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괴리. ETF는 그런 괴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ETN으로 가셔도 괜찮다. 그죠? 그리고 ETN의 주 목적은 뭐다? ETF로 구현하기 어려운 자산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원유. 여러분들 원유 하시는 분 계세요? 원유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저는 뭐 해외 선물로 원유도 했으니까, 예. 원유 뭐 골드 뭐 천연가스 다 매매하고 있습니다. 해보기도 했고 지금도 해요. 오일 같은 경우는.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나스닥의 변동성도 크고 나스닥이 좋아서 나스닥을 많이 하시는 건데, 원유, 뭐 크루드 오일이겠죠? 뭐 천연가스, 금속, 그 다음에 변동소지 빅스야. 빅스는 제가 어저께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위험 리스크가 커지면 올라가는, 위험도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는 지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변동소지 지수가 위험도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지수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 보시면 되고, 환율. 여러분들 환율은 거의 뭐 어떻게 매매하시는지 모를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것들, 하지만 뭔가 좀 한 번쯤은 어떻게 원유가 어떻게 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원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원웨이로 가는 시장들이 있어요. 가끔씩 쭉 길게 금도 지금 쭉 올라왔죠. 쭉 올랐을 때 그거에 대한 추정하는 ETN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을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ETN이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거의 끝으로 가가려 했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으니까요. ETF와 ETN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에요. 충분히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단일 레버리지로 들어갔잖아요. 자, 레버리지 ETF 복리 효과입니다. 기초자산이 하락할 때, 기초자산이 기본적으로 하락할 때, 인버스는 2x, 2x ETF 기간 수익률을 지수 수익률의 2배 이상, 레버리지 ETF 기간 수정 손실률의 지수 수익률의 2배 미만
으로 수익을 가져갑니다. 자, 전체 지수 누적이 변동률이 마이너스 18.29%예요. 즉 손실인 거죠. 손실일 때 ETF는 떨어진다에 거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퍼센티지가 2배면 뭐가 돼야 돼요? 37%가 돼야 되는데 몇 프로 되죠? 48.02%. 아시겠죠? 기초자산 하락시입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가 ETF는 올라간다는 건데, 올라가는 거는 또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36이 아니죠? 예, 33.52%. 어느 정도 약간 서로 약간의 조금씩 차이가 보이시죠? 이런 괴리가 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기초자산 상승시에요. 상승시 어떻게 돼요? 21% 수익이 났다. 2배는 레버리지 2배는 48%. 인버스 트랙스는 33.52%. 어느 정도 약간 손실이 상쇄가 되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그게 이제 복리 효과가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ETF 복리 효과 기초자산 정체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충분히 수익이 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하지만 정체할 때인데 0.8%예요. 지수가 데이 1부터 데이 11, 11일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죠. 그러면 데이 1부터 데이 11일 봤으면 거의 0.8%까지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지수 등락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레버리지는 계속 손해를 좀 보게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인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누적 변동률은 마이너스 0.8%지만 뭐다? 레버리지는 3.16%. 그죠? 그 다음 인버스는 마이너스 3.16%. 똑같죠? 결국에는 얘네가 다 뭐예요? 얘네가 다 결국 정체할 때는 수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체 구간 완만하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구간에서 수익이 안 나요. 이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원래 한 종목 가져가는 게 나아요. 이럴 때는. 그럼 언제 가져가야 되나? 상승이 크거나 하락이 클 때, 이때 우리는 ETF를 잡는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예요. 단일. 여러 가지 ETF가 버렸어요. 여러를 받는 주식 바구니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건 뭐다? 하나만 지금 추종을 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15% 오르면 10% 오르는 이런 구조라는 거 얘기죠. 왜? 지금 워낙에 상승 시기가 좋으니까, 변동성이 좋으니까 ETF가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는데, 아시겠죠? 하지만 그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아시겠죠? 정치를 했을 때는 일단 삼성전자 같은 정치해봤자 0.8%인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게 삼성전자라고 치면 0.8%밖에 안 빠졌지만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들어가신 분들은 마이너스 3% 정도의 또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ETF나 ETF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 첫 번째, 순자산 가치입니다. ETF 이론적 가치, 기초자산이에요. 기초자산. 이 순자산 가치가 시장 가격보다 높으면 저평가라는 구간인 거고요. 잘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순자산 가치가 고평가 가능성, 시장 가격보다 낮으면 고평가라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잘 보시면서 조금 주식을 하시면 좋아요.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죠? PBR, 그래서 순자산 가치였거든요. 청산 금액보다 청산했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순자산 가치가 시장 가격보다 높다라는 거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은 뭐다? 저평가 구간이다. 0.6배였으니까요. 엄청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분할로 매수를 가져가면 LG화학은 돈을 버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보시고요. 한 두 번째, 이제 LP가 있습니다. LP. 이제 유동성 공급자인데요. 이 원화라는 걸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자, 만약에 삼성전자 2%가 빠졌어요. 그러면 인버스는 어떻게 돼야 돼요? 4% 수익이 나야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저가로서 막 금액을 또 사고 팔다 보면 이게 단가가 안 맞아요. 그 지수가 빠진 것만큼, 원 종목이 빠진 것만큼 빠지지가 않는 거죠.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런 오류를 잡아주는 게 이제 유동성 공급자인 거고,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유동성 공급자 누구다? KB증권.
지금 이것은 KB에서 만들어서 그런 거지, 다른 레버리지 같은 경우 보면 증권사가 막 10개씩 뽑혔어요. 걔네들이 그 LP를 사가지고 조절을 한다라는 거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LP 이동성도 보셔야 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이 ETF와 ETN의 가격이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정, 벗어나지 않도록 어저스트 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LP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트래킹 에러예요. 트래킹 에러, 추적 오차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지수 순위니까 실제 상품 순위율이 차이가 있다. 운용비용,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좀 전에 보였던 요거예요. 요게. 이게 바로 트래킹 에러가 되는 거예요. 트래킹 에러 아시겠죠? 이렇게 트래킹 에러. 왜냐면 비용이 들어요. 아무래도 펀드라는 것도 펀드 비용이 들고 운용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씩 어떤 차이가 있고, 아시겠죠? 하지만 ETF가 좀 더 발생하지만 ETN은 오차가 좀 더 적다. 대신 괴리율이 발생할 수 있다. 추적 오차가 적을수록 지수를 잘 따라간다. 요 확인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롤오버 비용이에요. 자, 선물 계약 만기 시 새로운 계약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자, 주요 원인인데 원유 ETF나 금, 천연가스 이런 것들은 다 만기가 있습니다. 선물이요. 선물이 매달 만기가 있어요. 매달 만기가 있습니다. 매달 만기가 있을 때는 만기가 된다는 건 다음 그다음 차월물이죠. 아시겠죠? 차월물에서 그월물에서 차월물로 넘어갈 때 지금 단가보다 선물의 단가가 월물로 금액이 높으면 콘텐고라고 합니다. 콘텐고. 그 다음에 지금 그월물이 차월물보다 금액이 떨어지면 이제 백워데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마다 사실 이제 룰오버 비용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사실 계산을 조금씩 녹입니다. 수익이 나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 녹여요. 계산 수익을.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이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ETF, ETN은 뭐다? 너무 길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장기 상품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거의 이제 마무리인데요. ETF, ETN의 본질적 차이입니다. ETF, 펀드고요. 실제자산 보유, 자산운용사가 운용, 시장 위험, 장기투자 활용. ETN은 채권, 수익률 지급 약속, 증권사 발행, 시장이용, 시형이용, 투자 전략 활용입니다. 여기서 장기투자라는 거는 이제 제가 말한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경우는 말고는 ETF는 괜찮아요.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뭐 정배짜리는요. 아시겠죠? 정배라는 건 아시겠죠? 한 배짜리에 똑같은 거 똑같은 수익 2% 올라가면 2% 올라가는 거, 이런 거는 ETF 활용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은퇴자금 관련된 섹터들은 이런 ETF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하지만 이제 레버리지나 제가 말씀드린 건 인버스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 활용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ETF, 오늘 우리가 어저께 ETF를 들어갔고 레버리지 ETF를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모멘텀, 단기 투자가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롤오버 비용이 분명히 발생하고 정반영 상품일 때는 콘텐고 상태, 롤오버 당연히 있고요. 반대로 백워데이션도 롤오버 위험이 있습니다. 4월물 가격이 10월, 설명드릴게요. 4월물 가격이 10월이고 5월물이 12월이면 이 정도 비용이 더 들죠? 롤오버 두 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백워데이션 경우는 4월물이 10이고 5월물이 8이면 또 이 정도의 차이가 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롤오버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픽스 상품, 아까 말했지만 위험지수 따라가는 거겠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게 그날 미국이 그날 빠지면서 미국이 금요일 빠졌죠? 36% 올랐어요. 36%. 아시겠죠? 36% 올랐습니다. 이 빅스 지수가요. 36%. 그러다가 어저께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15% 때렸어요. 마이너스 15%.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빅스 인버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확 급락할 때, 인버스라는 게 뭐 위험이 떨어지는 거에 거는 거겠죠? 위험이 이제 그렇죠. 위험이 떨어지는 거니까 주식시장이 확 오르거나 할 때, 이때는 순간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상장 폐지도 될 수 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소급 쏠림 현상과 변동성 확대로 인한 지표 가치와 괴리. 그 다음에 LP 물량을 증권사나 운용사가 모두 소진했을 경우에는 요거 조정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ETN 같은 경우는 LP 물량 신규 발행이
5일 정도, 플러스 5일 정도 걸리니까 아시겠죠? 그러면서 또 괴리가 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해외 기초자산 거래 시간 공백과 환율에 대한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서 레버리지 접근하시면 되겠죠.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들어간 단일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뭐다? 아주 짧게, 언제까지 봐요? 짧게라고 해서 뭐 하루 이틀은 아니고요, 한 달 정도, 지금 우리가 이제 실적 구간이 또 들어섭니다. 곧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 맞나? 마이크론 실적이 있죠? 마이크론 실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7월 달쯤 되면 삼성전자에 또 실적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때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아시겠죠? 실적이 나올 때까지만. 그때 마이크론이 얼만큼 그 실적이 나오고 가이던스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또 주식시장이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레버리지를 보는 거지, 이거를 계속 가져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분할로 들어가셔야 돼요. 어저께도 뭐 2% 정도의 비중밖에 안 되긴 하겠지만, 이거 더 빠지면 더 비중을 조금씩 늘릴 수 있어요. 한 6%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2%로 한번 지금 하루에 2% 들어갔죠? 그러면 6%까지 비중, 총 2% 한 3번 정도 분할로 매수를 해서 다음 이번 달 말까지는 일단 봐야겠죠? 이번 달까지 말 좀 보고 7월 초까지는 계속 보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고,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락할 때, 인버스 같은 경우는 하락할 때 돈을 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ETF를 해놓은 이유는 결국은요, 내 주식이 물렸어요. 근데 뭐 팔기도 애매해. 우량주인데 물렸어. 어떻게 발을 동동 구려요. 이럴 때 뭘 합니까? 주식 하방으로 걸어 놓는 거예요. 그죠? 걸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나겠죠. 그 수익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수익으로 다시 재매수를 하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내가 물린 종목에. 그럼 어떻게 돼요? 단가가 내려가죠. 내려갑니다. 그다음 어떻게 돼요? 단가가 내려가면 약간의 반등으로 수익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ETF도 좀 비중을 들어서 지금 우리가 워낙에 많이 올라온 장이잖아요. 하락을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제 같은 날 만약에 인버스 걸어놓으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났겠죠? 그렇죠? 그거 다시 빼서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내가 들어간 종목에 좀 다시 또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높여서 어떻게 돼요? 금액을 좀 단가를 낮추고 또 올려면 수익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돈을 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ETF, ETN 같은 경우는 하시는 게 좋고, 하시지 않더라도 교육을 받아놓고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다 이제 선물과 관련된 거고, 여러분들이 파생을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저희 여기 또 김동열 전문가가 또 올렸던 파생 기록 보시면 아시다시피 2번 정도 들어가서 한 얼마 벌었죠? 100만원 정도 벌었단 말이에요. 2계약 들어가서. 그죠? 2계약 들어가서 100만원이에요. 여러분, 뭐 물론 증거금이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뭐 2계약으로 100만원, 이게 쉽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뭐야, 장이 안 좋고 장이 계속 빠지네 라고 예상이 될 때는 매도로 가는 거예요. 파생으로, 매도로. 아시겠죠? 매도로 숏을 치면 또 수익이 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을 하실 때는 주식과 파생 상품, 그럼 ETN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12시입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좀 짧게 한다고 했는데 알려드릴 게 많아서 일단은 최대한 짧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직 듣고 계신 분 계십니까요? 또 다 점심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다? 1번 갈까요? 이해되셨다 1번? 1번 좀 해주십시오. 이해되셨다? 없어요? 다들 식사하러 가셨나봐요. 재미가 없네. 그죠? 여하튼
아, 데니스님. 아, 우리 모범생이에요, 데니스님은. 예. 데니스님 모범생이고. 또 누가 있을까요? 또 없나, 뭐, 노부님도 계시고. 항상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열심히 들으십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